화학분석기능사 2022년 제1회 기출해설입니다. 1번부터 60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균일 혼합물은 위를 뜨든 아래를 뜨든 조성이 같습니다. 눈으로 경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설탕물과 소금물, 공기, 합금이 그 본보기입니다. 설탕은 물에 낱낱이 흩어져 어디를 떠도 같은 단맛이 납니다. 우유와 과일 주스와 흡합물은 알갱이가 떠있어 가만두면 가라앉거나 층이집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결합 하나하나는 극성이라도 분자 모양이 대칭이면 서로 지워져 비극성이 됩니다. 이산화탄소는 산소, 탄소, 산소가 일직선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양쪽 산소가 전자를 당기는 힘이 정반대 방향이라 합이 0이 됩니다. 물은 곱은 모양, 암모니아는 삼각뿔이라 화살표가 한쪽으로 골려 극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단당류는 물을 넣어 끊어도 더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당입니다. 포도당과 과당과 갈락토스셋만 외워두면 됩니다. 1번 과당이 여기 듭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가 붙은 이당류입니다. 녹말은 포도당이 수없이 이어진 다당류이며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화합물에서 산소의 산화수는 -2이고 분자 전체의 산화수합은 0입니다. 산화크로뮴 3에서 크롬륨이 둘이므로 2x 더하기 -6이 0입니다. x는 플러스 3입니다. 산산화크로뮴에서는 크로뮴이 하나이므로 x 더하기 -6이 0이고 x는 플러스 6입니다. 플러스 6에서 플러스 3을 빼면 차이는 플러스 3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비금속끼리 만나면 공유결합을 이룹니다. 비금속은 둘 다 전자를 당기려 함으로 어느 한쪽이 빼앗지 못하고 나눴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금속이 전자를 내주고 비금속이 받아 이온결합이 됩니다. 금속끼리는 전자가 어느 원자에도 매이지 않고 떠도는 금속결합을 이룹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원자 번호는 곧 양성자수입니다. 이 하나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원자 번호가 12이므로 양성자는 11개입니다. 질량수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더한 값으로 여기서는 23입니다. 중성자는 12개인데 2번이 바로 그 함정입니다. 무엇을 묻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피펫은 정해진 부피를 정확히 덜어 옮기려고 만든 기구입니다. 관이간으로 같은 부피라도 액면이 크게 움직임으로 눈금을 정밀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비커와 플라스크의 눈금은 대충 가늠하는 눈금이라 정확한 채취에 쓰지 않습니다. 메스 실린더는 비커보다는 낫지만 피펫만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용해도는 물 100g에 넘는 그램수입니다. 분모가 용액이 아니라 물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금물 60g에서 소금 10g을 빼면 물은 50g입니다. 10g을 50g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물 100g에 소금 20g이 녹는다는 뜻입니다. 소금물 60g으로 나누면 11.7이 나옵니다. 분모를 잘못 잡은 값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같은 족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수가 같아 화학적 성질이 닮습니다. 원자 번호 7은 질소이고 15족에 있습니다. 한 축이 아래로 내려가면 원자 번호가 8유로15, 곧 인이 됩니다. 2는 헬륨, 11은 나트륨, 17은 염소로 저마다 다른 족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소금물은 소금이 물에 고르게 흩어진 균일원한 물입니다. 물은 수소와 산소 두 원소로 되어 있으니 호탄소 물질이 아니라 화합물입니다. 탄소는 산소 원소 하나로만 되어 있어 화합물이 아니라 고탄소 물질입니다. 염화수소는 수소와 염소가 결합한 화합물이지 불균일원한 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끼리끼리 녹습니다.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비극성 물질은 비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물은 극성이므로 극성인 기체가 잘 녹습니다. 암모니아는 삼각뿔이라 극성이고 게다가 물과 수소 결합까지 팜으로 아주 잘 녹습니다. 이산화질소와 아세틸렌과 메테인은 비극성에 가까워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ppm은 100만 분일입니다.
1ppm은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퍼센트는 그 위에 100을 곱한 값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제곱에 100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4제곱퍼센트입니다. 거꾸로 1%는 1000ppm입니다. 둘을 함께 외워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반대로 발스 힘 가운데 분산력은 전자구름이 순간적으로 치우쳐 생기는 당김입니다. 분자량이 클수록 전자가 많아 구름이 쉽게 일그러짐으로 힘이 셉니다. 염소 71과 제논 131이 짝이 되어 가장 무겁습니다. 나머지 짝은 모두 분자량이 훨씬 작아 힘이 약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기체가 액체에 녹는 양은 그 기체의 압력에 비례합니다. 헨리 법칙입니다. 병 안은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으로 눌러두어 많은 양이 녹아 있습니다. 마개를 열면 압력이 뚝 떨어지고 그만큼 녹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듭니다. 더 못 녹게 된 이산화탄소가 기포가 되어 솟아오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같습니다. 양성자가 6개이므로 원자 번호는 6입니다. 중성자의 7개는 원자 번호와 상관이 없습니다. 질량수를 정할 때 맞습니다. 6에 7을 더한 13은 질량수이며 탄소 13입니다. 4번이 그 함정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수소분자나 산소분자처럼 같은 임원자끼리 붙으면 서로 당기는 힘이 같아 비극성입니다. 다른 원자가 붙어도 모양이 대칭이면 화살표가 서로 지워져 비극성이 됩니다. 메테인은 정사면체라 이 방향의 당김이 서로 지워집니다. 물은 104.5도로 굽어 있어 당김이 산소 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극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모르법은 질산은으로 염화이온의 양을 재는 음법 적정입니다. 적정하는 동안에는 은이온이 염화이온과 만나 흰 염화한 앙금을 만듭니다. 크롬인 산은은 염화음보다 자이로금으로 염화이온이 다 없어진 뒤에야 앙금이 됩니다. 그때 붉은 크로뮴 산은 앙금이 떠오르므로 그 순간을 종말점으로 삼습니다. 지시약은 크로뮴산 칼륨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기준 전극은 포화칼럼의 전극입니다. 전위가 흔들리지 않아 잣대 노릇을 합니다. 작업 전극은 수은적화 전극입니다. 수은 방울이 떨어지며 표면이 늘 새로워집니다. 수은 방울이 계속 벌어지므로 전극 표면이 늘 깨끗해 값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리 전극은 pHm에, 산소 전극은 용존산소 측정했습니다. 자리가 다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NH3은 암모니아이고 수소 하나를 더 받아 양이온이 된 NH4 플러스는 암모늄입니다. 그러므로 4번은 황산암모늄이라 해야 맞습니다. 황산암모니아는 틀린 이름입니다. 산소수가 하나 적으면 이름 앞에 R을 붙입니다. 황산나트륨보다 산소가 하나 적으면 아황산나트륨입니다. 염소산나트륨과 사염화기소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중화점에서는 산의 당량수와 염기의 당량수가 같아집니다. 20% 용액 10g이므로 수산화나트륨은 2g입니다. 2g을 몰질량 40으로 나누면 0.05몰입니다. 수산화나트륨은 1과 당량수도 같습니다. 0.05를 0.55말로 나누면 0.1리터, 곧 100ml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1쪽부터 염산, 황화수소, 암모니아수, 황화암모늄, 판산암모늄 차례입니다. 1쪽은 은과 납과 수은 일가 이온입니다. 이 셋만 염산으로 가라앉습니다. 묽은 염산을 넣으면 이 셋이 염화물 앙금으로 가라앉습니다. 진한 염산을 쓰면 앙금이 차기온을 만들어 다시 녹음으로 묽은 것을 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디메틸글리옥심은 니켈을 확인하는 시약입니다. 니켈 이온과 만나면 선명한 붉은 앙금이 생깁니다. 니켈을 둘러싸는 틸레이트 화합물입니다. 사족에는 니켈과 코발트와 망가니즈와 아연이 있는데 그중 니켈만 이색은입니다. 장신구에 니켈이 들었는지 확인할 때도 이 시약을 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규소와 게르마늄은 사족이라 가장 바깥 전자가 넷입니다. 피어는 가장 바깥 전자가 셋인 원소를 넣어 전자가 빈 구멍을 만듭니다. 금수와 알루미늄과
갈륨이 13족이라 여기 있습니다. 3번 궁소가 답입니다. 인과 비소와 안티모니는 15족이라 전자가 하나나 남는 애념을 만듭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전도도와 저하는 서로 역수입니다. 잘 흐를수록 저항이 작습니다. 그러므로 저하는 전도도의 역수입니다. 이를 0.5로 나누면 이옴입니다. 용액의 이온이 많을수록 전기가 잘 흘러 전도도가 크고 저항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변하지 않습니다. 보일 법칙입니다. 740mm 수은에 320ml를 곱한 값이 640mm 수은 곱하기 세부피와 같습니다. 740에 320을 곱하고 640으로 나누면 약 370ml입니다. 압력이 줄었으니 부피는 늘어야 맞습니다. 320보다 큰 값이 나온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2의 g을 원자량 40으로 나누면 0.025몰입니다. 560ml는 0.56L이고 22.4로 나누면 역시 0.025몰입니다. 금속불의 황산 A가 반응해 수소 A가 나옵니다. 금속 대 수소가 2대 A입니다. 몰수가 같으니 2대 A가 1대 1이 되어 A는 2입니다. 원자가는 2가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이 모나는 원자료의 보기가 잘못 붙어 있어 계산으로 바로잡았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반도체의 바탕이 되는 것은 사족 원소인 규소와 게르마늄입니다. 가장 바깥 전자가 메시라 이온 넷과 공유결합해 그물처럼 이어집니다. 탄소도 사족이지만 다이아몬드 골에서는 끼 간격이 너무 커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주석은 금속에 가깝고 세네늄은 육족이라 바탕 원료로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나트륨과 반응의 수소가 나오려면 OH나 COH가 있어야 합니다. 은거울 반응을 하려면 알데하이드기인 CHO가 있어야 합니다. 포름산은 COH 안에 CHO 구조를 함께 품고 있어 두 조건을 다 만족합니다. 포름알데하이드는 CHO만 있어 인거울 반응은 하지만 나트륨과 반응의 수소를 내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원자를 해설한 3번을 짚었지만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하는 것은 4번뿐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용의 도곱상수는 그 물질이 녹아있을 수 있는 한계를 나타냅니다. 이온곱은 지금 용액에 실제로 든 이온 농도를 곱한 값입니다. 이온곱이 한계를 넘으면 더는 못 녹아 앙금으로 가라앉습니다. 같으면 딱 포화 상태이고 작으면 아직 더 녹을 수 있어 앙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S는 방이 하나, P는 셋, D는 5, F는 7입니다. 방 하나에는 회전 방향이 반대인 전자 둘까지만 들어갑니다. D는 방이 5이니 2를 곱해 10개입니다. S 둘, P 6, D 여러 F 연넷으로 한 줄에 외워둡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포화탄화수소는 단일 결합만 있는 것으로 알케인과 사이클로알케인이 여기 듭니다. 사이클로엑세인은 탄소 6이 고리를 이루되 모두 단일 결합이라 포화입니다. 아이오딘 값은 이중결합에 붙는 아이오딘의 양이라 값이 크면 불포화입니다. 건성유와 생선기름은 이중결합이 많아 불포화 지방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서 굳거나 쉽게 산패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진한 황사는 물을 빼앗는 탈수제 노릇을 합니다. 160에서 170도에서는 네탄올 한 군자 안에서 물이 빠집니다. 그 결과 이중결합이 생겨 네트렌이 됩니다. 130에서 140도로 낮추면 두 분자 사이에서 물이 빠져 다이에틸에터가 됩니다. 온도가 가린 길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탄화는 전자를 잃는 일이고 환호는 전자를 얻는 일입니다. 볼타전지의 음극에서는 아연이 전자를 내놓고 아연이온이 됩니다. 곧 산화입니다. 내놓은 전자가 도전을 타고 양극으로 흘러가 전류가 됩니다. 양극에서는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 수소비체가 됩니다. 이 쪽이 환원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1패러데이는 96,500쿨롬이며 전자 1몰이 지닌 전하량입니다. 전자 1몰이 오가면 어떤 물질이든지 그랜당량이 만들어집니다.
은은 전자 하나만 받음으로 1패러데이로 108g이 섭출됩니다. 구리는 전자 둘을 받음으로 1패러데이로 그 절반인 31.8g만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양이온 계통 분석에서 미리 없애야 할 방해 물질은 유기물과 옥설산이온과 규산이온 셋입니다. 유기물은 금속을 붙들어 감추고 규산이온은 재를 만들어 거르기를 방해합니다. 암모늄 이온은 3족과 4족과 5족 분족 시약에 이미 들어있는 것이라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모니아수와 짝이 되어 산성도를 붙들어주는 완충 노릇을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탄소를 세면 넷입니다. 넷이면 이름뿌리가 붙어입니다. 산중결합이 있으면 어미가 아인이 됩니다. 이중결합이면 N입니다. 산중결합이 첫 번째 탄소에서 시작하므로 1부타인입니다. 번호는 결합에 가까운 쪽에서 셉니다. 나머지 보기는 탄소수나 결합 종류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중량 분석은 시료를 어떤 꼴로 바꾼 뒤 그 무게를 달아 양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침전 중량법과 휘발 중량법과 추출 중량법과 전에 중량법 넷입니다. 건조는 무게를 달기 전에 물기를 없애려고 곁들이는 손질이지 그 자체가 분석법이 아닙니다. 무게가 더 줄지 않는 항량이 될 때까지 말린 뒤에 답니다. 그래야 물기 무게가 섞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과무원, 반색화 장치, 흡수용기, 검출기, 기록계 차례입니다. 파잔을 먼저 하나로 골라야 그 파잔에서의 흡광도를 잴 수 있습니다. 시료를 지나기 전에 검출기가 있으면 시료가 얼마나 먹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계는 검출기가 바꾼 신호를 그림으로 내면 끝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이물질이 없는 증류수는 재려는 물질이 하나도 없는 바탕입니다. 바탕은 빛을 먹지 않으므로 넣은 빛이 그대로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 투과도를 100%, 곧 흡광도 0으로 맞춥니다. 흡광도는 투과도에 로그를 씌우고 부호를 뒤집은 값이라 투과도가 1이면 흡광도가 0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컬럼은 정지선이 등긴 관으로 섞인 성분이 여기서 갈립니다. 정지선에 잘 달라붙는 성분은 늦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성분은 빨리 나옵니다. 나오는 시간이 벌어지는 것이 곧 분리입니다. 컬럼이 길수록 잘 갈립니다. 샘플 인젝터는 시료를 넣어 기화시키는 곳이고 디텍터는 나온 것을 재는 곳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이동상 용매는 유리나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습니다. 구리나 철이나 납은 용매에 조금씩 녹아 나와 시료를 오염시킵니다. 녹아 나온 금속 이온은 봉우리 모양을 흔들고 컬럼 충전물도 상하게 합니다. 유리는 대부분의 용매와 반응하지 않아 가장 안전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적외선 분광기의 창과 프리즘은 염화나트륨이나 브로민 화칼륨 같은 이온 결점으로 만듭니다. 이온 결점은 물에 잘 녹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는 것과 같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공기 중 물기에 창이 녹아 흐려지고 삭습니다. 이번은 문제가 안 된다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기 안에 건조제를 넣고 습도를 얕게 지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정지선은 자리에 머물러 성분을 붙드는 쪽입니다. 이동선은 흘러가며 성분을 실어 다루는 쪽입니다. 성분마다 두성에 끓이는 정도가 발라 나오는 시간이 갈립니다. 이것이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분광광도과 적외선, 자외선 흡수법은 빛을 얼마나 먹는지를 젤분 성분을 갈라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44번 문제입니다. 기기 분석은 원하는 원소만 골라주는 선택성이 좋고 감도가 높으며 빠릅니다. 전처리가 비교적 간단하고 오차 범위도 작습니다. 그러나 기기 값이 비싸고 보수와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4번은 간단하다고 했으니 틀렸습니다. 전기 교정과 소모품 교체,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계속 필요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원자합 수분관법은 소비능극등이라는 관원을 씁니다. 그 등의 음극이 재료는 원소 자체로 만들어져 있어 그 원소만의 빛을 냅니다. 다른 원소를 재려면 등을 갈아 끼워야 하므로 여러 원소를 한꺼번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 원소를 한꺼번에 보는 것은 유도결합 플라스마 쪽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검출기는 적당한 감도와 안정성, 그리고 빠른 감응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시료를 넣으면 매 같은 값이 나오는 재현성도 필요합니다. 실온에서 600도까지 꼭 견뎌야 할 가닥은 없습니다. 3번은 지나친 조건입니다. 쓰는 커널의 온도 범위만 감당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47번 문제입니다. 기체의 크로마토그래피 검출기는 열전도도 불꽃이 오나 전자포엑셋이 대표입니다. 셋 다 흘러나온 기체의 열전도도나 이온이나 전자를 재는 것입니다. 광전 증백관은 약한 빛을 크게 키워재는 검출기라 분광광도계에 씁니다. 자외선 다시선 분광광도계에서 시료를 지나온 빛을 재는 자리에 놓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공실험은 재려는 물질만 빼고 나머지를 똑같이 해서 돌리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시약이나 그릇이나 물이 내는 값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값을 본 실험 결과에서 빼면 시료만의 값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차가 줄어듭니다. 불순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낸 값을 셈에서 걷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정지상이 고체이고 이동상의 액체이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성분이 고체의 표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며 나아가는데 잘 붙는 것일수록 몇 개 나옵니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지선도, 액체라 두 액체에 녹아드는 점도로 가릅니다. 이온 교환은 전하로,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는 탕체처럼 특이하게 달라붙는 성질로 가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0번 문제입니다. 광적 검출기는 비찰을 반도체가 직접 받아 곧바로 전류로 바꾸는 검출기입니다. 규소 다이오드와 광전 진매관과 광전지가 여기 듭니다. 볼로미터와 열전기선과 초전기전지는 빛이 데운 열을 재는 열검출기입니다. 열검출기는 느리지만 에너지가 약한 적외선을 잴 때 씁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1번 문제입니다. 충분히 센 빛을 금속에 쬐면 자유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광전효과라 합니다. 빛이 아무리 밝아도 진동수가 낮으면 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동수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빛이 알갱이로 행동해 빛차 하나가 전자 하나를 때리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빛을 전류로 바꿔재는 것이 광전지와 광전증배관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2번 문제입니다.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을 먹으면 전자가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때 흡수한 에너지를 여기에너지, 곧 들뜸 에너지라 합니다. 아무 빛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두 자리의 에너지 차이에 딱 맞는 빛만 먹습니다. 그래서 물질마다 흡수하는 파장이 정해져 있고 이를 이용해 무엇인지 알아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3번 문제입니다. 운반 기체는 모든 성분을 한꺼번에 밀어 넣습니다. 출발은 했습니다. 그런데 정지상에 잘 붙는 성분은 자주 붙들려 멈춥니다. 그래서 관을 지나가는 속도가 성분마다 달라집니다. 이 이동 속도의 차이가 분리를 만듭니다. 속도가 다르니 나오는 시간이 벌어지고 기록지에 봉우리가 따로따로 그려집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54번 문제입니다. 비어 법칙에 따라 판도는 농도에 전비례합니다. 그래서 직선이 됩니다. 가로축의 농도, 세로축의 흑광도를 두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그려집니다. 투광도는 농도와 로그 관계라 곡선이 됩니다. 값을 읽기 어렵습니다. 직선이라야 검량선에 비해서 시료의 농도를 곧바로 읽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55번 문제입니다. 유리 표면에 기름때가 남아있으면 흡착제가 고르게 발리지 않습니다. 크롬산 용액은 아주 센 산화제입니다. 유리에 붙은 유기물을 산화시켜 없애므로 물이나 알코올보다 훨씬 깨끗해집니다. 물을 부었을 때 방울 치지 않고 고르게 퍼지면 잘 씻긴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56번 문제입니다. 칼륨과 나트륨은 물과 만나면 격렬하게 반응해 수소를 내고 불이 붙습니다. 공기 중 습기만으로도 반응하므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석유나 유동 파라핀 속에 담가 공기와 닿지 않게 밀봉합니다. 물 속에 넣는 2번은 정반대로 폭발을 부릅니다. 물과 만나면 안 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7번 문제입니다.
과산화 칼륨은 무기과산화물로 제1류 위험물입니다. 자기 안에 산소를 품고 있습니다. 물과 만나면 산소를 내놓아 불을 더 키웁니다. 게다가 열도 크게 납니다. 그래서 마른 모래로 덮어 공기를 끊는 피복수화를 씁니다. 이산화탄소도 무기과산화물 화재에는 효과가 났습니다. 마른 모래가 가장 알맞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황화수소와 시아나수소와 산화알킬레는 모두 독성가스입니다. 독성가스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몸을 해치는 가스를 말합니다. 이산화탄소는 독성가스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다만 좁은 곳에 짙게 차면 산소를 밀어내 질식시키므로 위험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9번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충분히 씻어냅니다. 그 뒤 묽은 탄산수소나트륨 용액으로 남은 산을 녹입니다. 탄산수소나트륨은 약한 염기라 중화열이 적게 나 눈을 다치게 하지 않습니다. 수산화나트륨은 강한 염기라 눈에 쓰면 오히려 더 심하게 다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60번 문제입니다. 수은은 상온에서도 조금씩 증발하며 그 증기가 몸에 해롭습니다. 쓸면 방울이 더 잘게 흩어져 바닥 틈으로 숨어버립니다. 하수구에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마연가루를 뿌리면 수은과 합쳐져 아말감이라는 고체가 됩니다. 여기에 5% 황산수용액을 적셔 반죽처럼 만든 뒤 걷어내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